재개발 투자. 이거 잘만 하면 큰돈 번다고들 하는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시작도 못 하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복잡한 퍼즐 하나하나 같이 맞춰드릴게요. 한국 부동산 재개발 투자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일이 용어는 복잡하고 계산할 건 많은지 머리 아프셨죠? 네, 절대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들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 딱 필요한 것만, 진짜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가 될 핵심 용어들만 쏙쏙 골라서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아마 끝나고 나서는요, 그 복잡했던 머릿속에 아주 명쾌한 투자 전략으로 꽉 차게 될 겁니다. 진짜 강력한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역시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겠죠. 바로 재개발이랑 재건축. 이 둘이 뭐가 다른 거냐? 이겁니다. 이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개발은요, 그냥 건물만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도 넓히고 공원도 만들고 아예 동네 전체를 싹 바꾸는 마을 만들기 같은 공공사업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뭐냐? 기반 시설은 다 괜찮은데 아파트만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만 새로 짓는 훨씬 더 사적인 사업인 거죠. 느낌이 확 오시죠? 아니, 근데 이게 공공사업이든 사적 사업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하니까 예를 들면 공원 만들 땅을 시에 기부해야 한다거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그런 공익 비용이 추가로 들어요. 그럼 당연히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게 결국 투자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재개발이 뭔지 대충 감은 잡았어요. 그럼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걸 해야죠. 바로 내 돈 계산하는 법.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좌지우지할 핵심 공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나 주택을 산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가 내는 돈, 즉 매매 가격은 사실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집의 객관적인 가치, 이걸 감정평가액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중에 새 아파트 들어서면 대박 나겠다 하는 시장의 기대감, 이걸 바로 프리미엄, 줄여서 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가격은 감정평가액 더하기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비례율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재개발 사업 전체의 최종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다음에 이걸 조합원들 전체의 자산 가치로 나눈 건데요. 복잡하죠?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례율이 100%가 넘었다. 그럼 이 사업 돈 벌었구나, 성공했네 하는 거고, 100%보다 낮다. 그럼 어이쿠, 이거 적자 났네, 뭔가 꼬였구나 하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 사업 성적표, 즉 비례율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내 자산의 최종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내가 처음에 받았던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사업의 수익성을 곱해서 다시 계산한 내 자산의 진짜 가치인 셈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 낡은 집의 감정평가액이 예를 들어 3억이라고 쳐요. 근데 비례율, 즉 사업 성적표가 9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내 최종 자산 가치인 권리가액은 3억이 아니라 3억 곱하기 90%, 즉 2억 7천만 원으로 오히려 깎여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비례율이 110%가 나오면 내 자산은 3억 3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추가 분담금. 이건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시죠? 맞아. 내가 받을 새 아파트 가격에서 내 최종 자산 가치, 즉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새 아파트 열쇠를 받기 위해 내가 추가로 내야 하는 돈, 최종 청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내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 분양가보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오히려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걸 청산금이라고 불러요. 로또 맞는 기분이겠죠?
여기서 잠깐!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초기 투자금하고 총 투자금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나중에 자금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용어 설명만 들으니까 머리 아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 복잡한 이론들을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대구에 있는 동대구역 하늘채 프로젝트를 예시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실제 동대구역 하늘채 84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평형이죠. 이 아파트 입주권을 살 때의 계산서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이 물건의 감정평가액이 2억 2,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비례율이 100%로 나와서 권리가액도 똑같이 2억 2,200만 원이 됐네요. 그런데 내가 받을 새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냐? 약 5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추가로 내야 할 돈, 즉 추가 분담금은 5억 3천에서 내 권리가액 2억 2천을 뺀 약 3억 9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이 입주권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초기 투자금 계산인데요. 내가 사는 가격, 즉 감정평가액 2억 2천에 프리미엄 1,000만 원을 얹어서 사고요. 여기서 이주비 대출로 1억 3천 정도가 나오니까 이건 빼주고 또 추가 분담금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걸 다 더하고 빼면 자, 계산 끝났습니다. 얼마가 나왔죠? 네, 바로 1억 1,380만 원. 이게 바로 내가 이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꺼내야 하는 현금, 초기 투자금입니다. 아까 봤던 총 투자금 5억 4천이랑은 완전히 다른 숫자죠. 자, 그럼 수익률은 어떨까요? 이 아파트가 나중에 완공돼서 주변 시세에 맞춰 한 7억 정도에 팔린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총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무려 29.4%가 나옵니다. 어떠세요? 정말 매력적인 숫자 아닌가요?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익률. 이거 듣기만 해도 정말 달콤하죠? 당장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게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세요. 높은 수익의 뒷면에는 언제나 그만큼의 위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투자에 숨어있는 가장 치명적인 3가지 리스크에 대해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게 바로 사업 지연입니다. 조합원들끼리 싸우거나 행정 절차가 꼬이면서 몇 년씩 멈춰서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신암 1구역도 실제 3년 넘게 지연됐었죠. 두 번째는 추가 분담금 폭탄입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오르거나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을 더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현금 청산입니다. 내가 산 물건이 투기를 막기 위해 정해놓은 특정 날짜 이후에 쪼개진 거라면 새 아파트는커녕 헐값의 감정평가액만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마주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죠? 그럼 A, 위험해서 재개발 투자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위험을 알고 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최종 방어막, 투자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조합을 보세요. 리더십이 안정적인지 소송은 없는지,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람 문제거든요. 둘째, 구청에 꼭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내가 사려는 이 물건이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권리 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체크해야 현금 청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합이 주는 예상 수치, 그거 그대로 믿지 마세요. 주변 아파트 시세도 직접 알아보고 사업비가 적절한지 스스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자금 계획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초기 투자금만 생각하지 말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경우까지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이 4가지, 이 4단계 방어막을 통과하지 못한 투자는 절대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재개발 투자의 복잡한 지도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지도를 읽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의 틀을 갖게 되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재개발 투자에서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숫자로 직접 증명하고 쟁취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앞에 나타난 어떤 재개발 구역, 그곳이 엄청난 기회가 될지 아니면 돈을 삼키는 덫이 될지 그 판단은 이제 오롯이 여러분의 분석에 달려 있습니다.